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그걸 왜 오라는 거야? 뭐가 돼요? 자, 연력학 하자. 우리는 우리 본분에 충실하죠. 자, 저번 시간에 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을 해서요. 오늘은 막바로 고등학교에서 보는 연력학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필기한 사람이 있겠죠? 줘봐요. 어디까지 했나? 저희 그때 이거 있어요. 중3 비열이네 열. 그러니까 중3 내용에 뭐 있나? 저희 이거 맡겼어요. 쓰지 않았을까? 이거였어요. 그러면 문학 글씨가 1번, 미도 씨가 1번. 우리 문학 글씨가 알아? 이렇게 글씨를 또박또박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자, 저번 시간에요. 우리가 했었던 게 뭐냐면 열이라는 거고, 열의 원래 이름은 열 에너지고요. 이거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교과서에 열 에너지 대신에 뭐라고 부른다? 열량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열 에너지의 정의는 뭡니까? 열 에너지가 뭐다? 라는 정의가 있죠. 열 에너지는 고온의 물체에서 그쵸.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네 맞아요 에너지입니다.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 에너지라고 하고 이러한 이동한 열 에너지인 열량을 구하는 식을 배웠었죠. 열량 구하는 식 불러. C, M, 델타, T, 시암타, 시멘트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 C가 뭐니? 비열입니다. 자, 그리고 M이 뭐니? 질량이고요. 델타 T가 뭐니? 온도 변화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비열이라는 건 그 크기에 따라서 얘가 철인지 은인지 굴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중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의 특성 중 하나가 비열인데 자 비열이 뭐니? 어떤 물질? 어떤 물체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어떤 물질을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똑같은 비커 안에요. 물도 1kg, 모래도 1kg을 가져다가 모두 다 똑같이 10도로 만들었다고 쳐. 그래서 내가 똑같이 열을 가해 얘네들의 온도가 정확하게 1도씩 다시 말해 11도가 될 때까지 열을 가한다. 그랬을 때 1도 올라갈 때 두 물질이 똑같은 열을 받으면 똑같이 1도 올라가니?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마다 1도라고 하는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막 열을 가했더니 모래라고 하는 애 1kg은 열 10을 받으니까 그래서 열을 10만큼 제공하니까 온도가 1도 올라가. 그럼 모래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이 얘기야. 근데 물이라고 하는 애 똑같이 1kg을 가져다가 1도 올라갈 때까지 열을 막 줬더니 얘는 열 200을 줘야만 겨우 1도 올라가. 그럼 물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비열이 다 다른 물질한테 내가 요번에는 똑같이 200이라는 열을 줄게. 그러면 모래는 몇 도 올라갈까? 20도. 물은 몇 도 올라갈까? 1도.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클수록 물질의 온도는 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잘 안 올라간다. 1도 높이는데 이만큼의 열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만큼의 열을 안 주면 온도는 올라가지 않아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의 70%는 뭘로 되어 있다?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은 전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 비열이 큰 편에 속하니 적은 편에 속하니 엄청 큰 편에 속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에도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고요. 겨울에도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비열이 큰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된 거다.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비열의 단위는 뭘까? 이게 작년에 과거 출석 면담에서 물어본 내용이에요. 비열의 단위가 뭐냐면 주소요포.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열량이라는 거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열 구하는 식으로 바꿔보시면 비열이라는 건 뭡니까?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뭐예요? 열량이잖아요. 이게 바로 비열의 물리량 단위입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뭐예요? 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구하는 식을 보면 단위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어. 됐어. 자, 질량이 킬로그램이 아니고 그램으로 하면 열량의 단위는 뭐로 쓰면 돼? 칼로리로 쓰면 돼.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돼. 그랬을 때 물의 비열을 우리는 얼마로 넣는다? 1로 넣는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야 라고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비열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니? 해조풍. 맞아요. 비열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모래와 물로 되어 있는 비열차가 큰 물질로 되어 있는 곳에 똑같이 햇빛이 비치면 자, 각각의 열을 받는 주고 있는 열량의 크기는 똑같지만 모래와 물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다. 이 중에서 누구의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모래의 온도는 빨리 올라가고 물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의 온도가 50도가 되면 열평형 때문에 모래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도 50도가 돼요. 자, 물의 온도는 25도까지 올라갔다고 치면 열평형 때문에 물 위에 떠있는 공기의 온도도 25도에 가까운 온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똑같은 공기라도 얘는 뜨거운 공기니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거기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 빨라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뭐하니?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지면 뭐하니? 뜨죠.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맞아? 네.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기는 뭐하려고 그러니? 아니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뭐하려고 그러니? 무거우니까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공기의 양이 달라진다. 여기는 공기가 하도 올라가니까 공기가 20개밖에 안 남았네. 여기는 공기가 하도 내려오니까 공기가 100개쯤 모였네. 그러면 공기의 양이 달라. 이걸 가만히 놔두니? 아니죠.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질은 이동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바람이라는 게 부는 거다. 그래서 바람은 반드시 공기 입자가 많아 세게 누르는 쪽, 멋진 말, 고기압. 공기 입자가 많으니까 공기가 세게 눌러요. 거기를 고기압이라고 해요. 여기는 공기 입자가 적어서 공기가 땅바닥을 약하게 누르네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저기. 그래서 반드시 바람은 공기가 많은 고기압에서 공기의 양이 적은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동안 자, 이렇게 낮 동안에 해가 떠 있을 때 바람은 무조건 바다에서 육지로 불죠. 멋진 말. 해풍. 그래서 낮에 부는 바람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해풍이 불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시험 범위. 됐어? 자, 밤이 되면 거꾸로요. 온도가 빨리 올라갔다 내가 빨리 떨어져서 육지가 더 추워져요. 됐어? 자, 온도가 낮아지면 무슨 기압? 고기압. 그렇죠. 됐어? 차가운 공기 쪽으로 입자가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머리 돌리세요. 온도와 압력은 무슨 관계? 반대 관계예요. 됐어? 온도가 낮아지면 고기압이 됩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거꾸로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바람에 부는 바람을 뭐라 그런다? 육풍이라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우리는 해륙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륙풍이 부는 이유가 물과 모래의 비열차에 의해서 생겨요. 근데 꼬맹아 잘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해륙풍은 해안가에서 부네? 근데 우리나라 자체도 뭐니? 해안가야.
자, 지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멋진 말. 반도 국가. 사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일본 같은 나라는 섬이라고 하고요. 삼면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반도 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요. 오른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왼쪽은 대륙으로 닿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해안가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처럼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계절이 언제? 여름입니다. 자, 여름이 되면 어디가 시원해? 네, 바닷가가 시원하죠. 육지는 뜨겁죠. 그럼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니?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겠죠. 네. 자, 그럼 동서남북 빨리 읽어. 무슨 풍이니? 남동풍. 그렇죠. 남쪽, 동쪽 사이에서 부니까 여름철에 부는 바람을 남동 계절풍이라고 불러요. 됐어? 그러면 겨울철에는 거꾸로 바람이 이렇게 오겠죠. 무슨 풍이라고 부릅니까? 북서계절풍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철의 계절풍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도 무슨 차? 비열차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입니다. 이해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어야 되는 열이라는 거고요. 그 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도 체계를 만들었다. 온도 체계 세 가지.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이 중에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든 기준. 물의 상태 변화하는 온도. 됐어? 절대 온도를 만든 기준. 기체, 운동, 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러한 열이라는 것도 에너지를 갖네. 이게 에너지가 뭐야?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열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열이라는 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 게 고등학교에 나오는 열역학. 열역학이요. 자, 열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열역학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냐면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열역학 제0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3법칙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내용이 허접해서 제0법칙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눈에 안 더워? 추워? 우와!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가장 허접하다는 열역학 제1법칙은 그냥 제1법칙인데 선생님이 그냥 내가 붙인 이름 얘기해 줄게요. 열역학 제0법칙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 열평형법칙이라고 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A와 B의 온도를 쟀더니 같아. 그리고 B와 C의 온도를 쟀더니 같아. 그러면 굳이 재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열역학 제0법칙이야. 얘랑 얘랑 똑같네. 얘랑 얘랑 온도 같네. 그러면 얘랑 얘랑 온도도 같겠지. 알겠습니까? 국어 시간에 배우는 뭡니까? 3단 논법. A는 B야, B는 C야. 그러면 A는 C야. 알겠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얘네들의 온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열평형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역학 제0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안 배웁니다. 배울 이유가 없죠. 그냥 그래 라고 하는 거고요. 핵심 내용은 얘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열역학 제1법칙인데 이 부분이 승원아 약간 까다로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역학은 많이 접해서 낯설지 않은데 요건 좀 낯설어요 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열역학 제1법칙이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라고 선생님이 스스로 이름을 붙인 거지 이런 이름 없습니다.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게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PV는 뭐지? NRT지. 그 중에서 물리는
여기는 PV는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요. 일정하니까. 그래서 절대 온도와 비례해라고 하면 요거 쓸 거야. 되겠습니까? PV를 곱한 값은 절대 온도와 비례해. 요거 쓸 건데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은요. 뭐냐면 이렇게 통 속에다가 내가 기체 입자를 집어넣어요. 기체를 집어넣어. N물계 집어넣을게. N물계 이 정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자, 그래 놓고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가열할게. 알코올렌 그룹. 그러면 당연히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해 가지. 이동해가는 열의 양을 뭐라 한다고? 열량. 열량. 열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기체한테 내가 열을 줄 건데 그 준 열량의 크기가 100이라고 치자. 열 에너지를 100 줬어. 그럼 얘는 100 받았어. 그러면 받은 열 에너지는 뭐 할 때 쓸까? 저 기체들은. 열을 받으니까 기체는 점점 온도가 맞아요. 올라가면 운동 속도가 아, 점점 빨라지면 기체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뭐하니? 증가.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체가 열을 받으면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돼서 커지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U라고 쓰고 한국말로 내부 에너지라고 읽어요. 내부 에너지. 자, 기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합해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교과서에서 배우는 기체는 이상기체야. 이상적인 기체야. 그 이상적인 기체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됐어?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상기체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다? 운동 에너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는데요. 자, 밖에서 열을 받으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그 변화시키는데 얼마 썼냐면 60이라는 에너지를 썼다고 치자.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높이는데 60 썼어. 에너지 얼마 남아? 40. 그거 없어졌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됐어? 그러면 이 40이라는 에너지는요. 어디에 썼을까? 생각해볼래? 여기에 기체들이 열받아. 운동이 뭐죠? 활발. 활발해지면 이 기체들이 피스톤 뚜껑을 두드리는 세기와 횟수가 뭐할까? 점점 증가. 더 많이 두드리고 더 세게 두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네, 피스톤 뚜껑이 밀려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해. 기체는 얘한테 뭐 줬냐? 힘 줘서 뭐 했냐? 밀고 갔지. 기체가 뭐 한 거냐? 맞아요. 이거 한 겁니다. 됐어? 그래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받은 에너지를 받으면 그 중에서 일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고요.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기체가 일하는 데 씁니다. 라는 겁니다. 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일하는 데 써요.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기체가 한 일을 합하면 외부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의 양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되겠어? 되겠어? 근데 나 물어볼게. 에너지 1 방향 있어 없어? 그거 스칼라야 벡터야. 스칼라. 1과 에너지는 방향이 있냐 없니? 내가 얘기할게요.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배우는 벡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힘. 그걸 빼고 중학교 교과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이에요. 1과 에너지 스칼라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됐어? 물리에서는 방향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한다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에너지와 1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쓸 필요가 없는데 씁니다. 스칼라에 방향이 없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쓰는 이유는 거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른 의미로 쓴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새끼가 막 계산을 했더니 열량이 플러스 100이 나와. 그럼 플러스가 무슨 뜻일까? 힘을 얻었다. 이거 열을 이 새끼가 뭐 했다? 얻었다. 흡수했다. 이런 뜻이야. 아, 열을 흡수했구나. 이 뜻을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열량을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100이야. 이건 무슨 뜻일까? 열을 밖으로 버렸어요. 방출했어요. 이 뜻입니다. 기체가 열을 100이나 버렸네. 이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플러스는 열을 흡수했다. 마이너스는 열을 방출했다. 이 뜻으로 씁니다. 그러면 0은 뭘까요?
아무런 변화가 열을 흡수하지도 방출하지도 않았대. 그걸 멋진 말로 뭐라 할까? 유지. 열의 출입이 없네. 그걸 우리는 단열됐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열의 출입이 없는 걸 단열. 우리가 단열시키는 장치 중에 제일 잘 만든 게 뭘까요? 공병. 보온병. 보온병입니다. 단열입니다. 열의 출입을 없게 한 겁니다. 됐어? 이거예요. 자, 근데 또 알아요? 운동 에너지라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플러스인 애도 있고요. 마이너스인 애도 있어요. 플러스는 뭘까요? 플러스. 운동 에너지가 증가. 60만큼 증가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대. 왜 증가할까? 열을. 뜨거워지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값이 플러스면 이 새끼 뜨거워졌네. 이걸로 해석하자고. 됐죠? 네. 그래서 기체의 온도 상승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는? 감소. 그렇죠. 기체의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 뜻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온도 하강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물리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자, 근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이래. 이거 무슨 말일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고 기체의 온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어요 라는 뜻이야. 기체의 온도 에너지가 안 바뀌었어요. 이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의 일도 있고 마이너스의 일도 있어요. 이거 플러스라고요. 플러스의 일은 뭘까요? 기체가 힘을 줘서 밀어서 됐어. 피스톤 뚜껑 밀고 나갔어. 이 뜻이야. 일했어. 이 뜻이야. 자, 이를 해줘 어떡하나? 부피가 뭡니까? 증가했어. 이 뜻입니다. 되겠어? 우리는 플러스의 일이라는 건 기체가 일했네 이 뜻인데, 기체가 일했다 이 뜻인데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부피가 증가했구나 이 뜻이야. 이랬단 얘기는 피스톤 뚜껑 밀고 나왔으니까 부피가 증가했어요 이 뜻이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피스톤 뚜껑이 밀려 들어가면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은 거니까 그건 마이너스의 일입니다. 이건 부피가 감소했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자, 0은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피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뜻이에요. 되겠어? 네,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방향이 아니었을 때 얘네들은 어떤 말을 할까? 플러스는 늘어났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는 감소했다는 얘기야. 0은 변화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이 뭘 얘기하는지 안다면 이제 드디어 가죠. 연력학 제일법칙입니다. 연력학 제일법칙은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안에서 피스톤을 가열했을 때요. 피스톤의 변화를 설명한 사람이 카르노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카르노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요.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압력과 부피 그래프만으로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것만으로 간단하게 설명했다. 됐죠? 자, 그랬을 때요. 맨 처음에 A라고 하는 점이 가열을 했더니 그래서 얘가 B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가 C의 위치로 이동해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 A로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들어오는 이거를 우리가 카르노 순환 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이건 뭘 설명하냐면 맨 처음에 우리 기차, 증기기관차 기억나요? 그때 밖에서 석탄 떼면은 거기서 칙칙폭폭하면서 바퀴가 막 돌아가는 거 알죠? 그때 그 칙칙폭폭의 의미입니다. 그 칙칙폭폭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게 카르노 순환 기관이야. 여러분 선생님이 피스톤에다가 기체를 넣고 가열을 하면 얘가 뚜껑을 밀고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그랬죠? 이 뚜껑에 뭐 달려있게요? 이렇게 해서 기차에 바퀴를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뚜껑을 밀고 나올 때 바퀴 돌리고요. 제자리로 돌아갈 때 또 한 번 바퀴 돌려서 그래서 기차가 가는 겁니다. 이게 증기기관이야. 되겠어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카르노 순환기관이고요. 이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 C에서 D로 가는 과정, D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거 하시는 게 수능 문제입니다. 물투는 얘네들 실제로 다 산수적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물어는 이걸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요 정도까지만 갑니다. 그 차이야. 물투에서 똑같은 거 또 배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뭐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을 기체를 넣고 현재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됐죠? 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온도가 증가해 감소해 이걸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판단하셔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네들의 온도를 아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는 온도가 없어라더니 단지 압력이 여기가 1이었다가 2가 되고요. 부피가 1이었다가 2 돼요. 가장 단순한 숫자 보여드렸습니다. 됐어? 라고 하는 것만 찍혀있어. 근데 어떻게 온도가 나요? 아까 얘기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 시 PV 곱한값은 절대 온도와 뭐한다? 비례한다. 이 절대 온도의 크기가 바로 기체의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다. 이거거든요. 그럼 몰라요? 오병아 A점의 PV 곱한값을 얘기해줘. 그게 곧 온도야. 맞아? 자, A점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얼마니? 1. 그래서 이 순간에 A인 순간의 온도는 1에 해당되는 온도야. 됐어? 자, B는요? B는요? 2. 얘보다 1도 올라갔어? 그런 느낌. 맞죠? C는요? 네, 4. 얘보다 3도 올라갔어? 이런 느낌이야. 맞죠? D요? 2. A는 다시 1. 요거거든요. 됐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통해서요. 누구의 온도가 더 높은지를 비교할 수 있다고요.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배운 이유야. 됐죠? 그럼 보면 내가 A에서 B로 갔어. A에서 B로 갔어. 기체의 온도 뭐하니? 증가했죠. 됐죠? 기체의 온도가 증가했죠.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플러스 1. 그래서 이 새끼는 내부 에너지 증가야. 얼마만큼? 1만큼 이라고 생각해보자. 실제 1은 아닌데요.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고요. 1이야. 1 증가했어. 됐어?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을 했을까 받았을까 안 했을까? 이거 뭘로 판단하라고 했어? 부피 변화. 그럼 볼래? A에서 B로 가면서 부피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부피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어. 부피가 1인데 그대로 1이야? 피스톤 뚜껑 밀렸어 안 밀렸어? 안 밀렸어. 그대로 있어. 그럼 이 새끼 한 일 있어 없어? 없어. 한 일은 없네? 근데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1만큼 증가했네? 그러려면 얘는 열을 흡수했을까 방출했을까? 흡수 얼마? 1. 열역학 제1법칙. 이거 더한값은 반드시 얘랑 같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열을 흡수하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근데 그 흡수한 모든 열 에너지가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만 썼고 일은 안 했네. 판단 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 꼬맹아 빨리 봐. 압력, 부피, 온도 이 중에서 안 변한 거. 부피 안 바뀌었죠. 됐죠? A에서 B로 가는 동안 부피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를 부피를 우리가 최적할 때 적자가 부피거든요. 그래서 얘는 등적 구간이야. 부피가 안 바뀌는 구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적 구간. 그러면 또 해봐. B에서 C로 가면서 안 바뀐 거. 압력 값은 그대로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뭐라고 하면 되겠니? 등, 앞, 구간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압력 안 바뀌어. 이런 뜻이야. 되겠어?
자, 그럼 B에서 C로 가보자. B에서 C로 가면 온도 뭐 했니? 증가. 되겠어? 온도 증가했죠. 얼마만큼? 이만큼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가 증가합니까?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부 에너지 증가한 겁니다. 그죠? 자,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 좋았어. 자, 기체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뜨거우니까. 그런 얘기야. 그럼 B에서 C로 가는 동안 일했게 안 했게? 했어요. 왜? 압력. 부피가 뭐였습니까? 1이었다가 이 공간의 부피가 1이었다가 이 공간의 부피가 얼마까지? 2까지 피스톤 뚜껑이 밀고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했지? 얼마? 한 일이 이 안에 있다. 한 일 얼마일까? 너네 일 구하는 식. 한 일은요, 힘에다가 밀도가 거리 곱하는 거예요. 너네 그거 알아요? 압력 구하는 식. 기체가 피스톤 뚜껑에 압력을 하기 때문에 압력이 뭐야? 압력이 뭐야? 그냥 느낌대로 얘기해봐. 압력이 뭘 같아? 누르는 힘. 맞아요. 누르는 힘이죠. 그런 거면 봐봐. 내가 이 새끼를 누를 거야. 누를 건데 똑같은 힘으로 누를 거야. 그럼 얘가 느끼는 압력이 같아야지. 됐어? 자, 근데 한 손은 이렇게 누를 거야. 한 손은 이렇게 누를 거야. 똑같은 힘으로. 뭐? 어딜 봐? 똑같은 힘으로 누를 거야. 얘가 느끼는 압력이 같을까 다를까? 갖다 달라. 오른쪽이 더 세. 그죠? 똑같은 힘으로 눌러도 이쪽이 더 세다고 느낍니다. 왜? 나는 이쪽은 힘을 이걸로 줬고요. 이쪽은 힘을 이렇게 줬어요. 뭔 차이가? 전면적. 그래서 압력은 누르는 힘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그래서 꼬맹아, 너네 중학교 교과서에 얘가 압력이 크겠냐, 얘가 압력이 크겠냐, 기억, 니은. 똑같이 물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바닥을 100의 힘으로 누른대요. 얘네들의 무게가 100N이래. 압력 같아 달라? 달라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